9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필리핀식 관용입니다.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임신 중지라는 주제를 놓고 태아 인권과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무엇이 올바른지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의 관용이 필요하다. 자칫 임신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후보자와 여가부의 조합은 우리 여성과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 결정을 한번 보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 유지, 종결 결정은 스스로 깊은 고민 끝에 내리는 전인적 결정이라면서 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발언 논란을 국민의힘 측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년 전 발언인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 때문에 원치 않는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장 떼어내서 공격하는 건 좀 그렇죠. 무리가 있다. 이건 정치 공세다. 여성가족부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라면서 해명에 나섰고 오늘 아침 김행 후보자 역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취지가 잘못 보도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 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한해서도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낙태 입장 관련 외에도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백지 신탁 제도를 피하려고 갖고 있던 주식을 주변인에게 맡긴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꼭 당 내든 당 바깥에서든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청문회 전까지 출근길 문답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이 나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월등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퇴임 후 1년여 만에 서울을 찾은 문 전 대통령. 이처럼 평화로웠던 문재인 정부가 안보 성적이 더 좋았다며 재임 시절 경제, 외교, 안보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각 지난 정부의 그 평화는 굴종적이고 한산한 평화였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 안보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평화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화풀이하거나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반도 평화는 한 번 깨지면 돌이킬 수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보 기류가 또 총선을 앞두고 뭔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단선적이고 불안하고 입 안보, 정치 안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기술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만든 룰을 그 대북 제재 룰을 본인이 깨는 거는 상임이사국 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말씀하시는 원칙이 힘에 의한 평화 아닙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북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러시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대 경제 안보 성과를 둔 정면 충돌, 이처럼 정권 간의 신고 갈등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